그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중에서 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자연 치유 방법은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네. 제 몸을 낫게 했던 네, 현미채식. 네, 이게 현미채식. 현미채식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밀순 녹즙이에요. 밀순? 녹즙. 이게 밀순? 네, 이게 녹즙. 밀순이거든요. 밀의 싹이에요. 네. 네. 예. 이 밀의 싹이 한 15에서 20cm 정도 자랐을 때 네. 이거를 개어서 네. 생즙기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즙을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채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암이라든지 이런 그 난치병 환자들한테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일일 적정량 이렇게 나와 있는 기준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네. 네. 근데 그냥 채식으로만 한다면은 이걸 식이섬유가 있고 그래서 좋긴 하지만은 이걸 또 소화해 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씹어서 그렇죠. 위장이 네.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소화를 해내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병하고 싸울기만도 힘든데 아. 이걸 야채를 또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들어가는 소화 거잖아요. 에너지를 덜 쓰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이런 즙은 네. 거의 바로 이미 소화가 된 상태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효율이 높은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암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증후군, 통풍, 네. 그다음에 류마티즘, 자가면역질환, 네. 베체트시라든지 뭐 아토피라든지 뭐 비염이라든지 이런 면역질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식이요법으로 밀순 녹즙을 저는 밀순 을 녹즙. 추천을 해요. 예. 그럼 이거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집에서도 네. 제가 지금 한의원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아, 이걸 직접 키우시는 예, 거? 지금 키우고 있는 네, 거예요. 예. 네. 집에서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유기농으로 네. 공기와 물이 좋은 데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키우는 농장들이 있어요. 아, 그런 예. 곳이 또 있고. 예, 그런 데를 제가 추천해드리기도 하고.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럼 이렇게. 이런 거는 어디서 구입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나요? 예,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저도 오랫동안 이걸 밀순을 키워서 밀순. 네. 밀순 녹즙. 예, 저 같은 경우도 직접 제가 밀순즙을 짜서 저와 와, 저희 가족들한테 가족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와. 세 번째는 네. 맨발 걷기예요. 네, 맨발 걷기. 예. 안 그래도 예. 여쭤보고 싶었어요. 환자분들에게 맨발 걷기도 같이 처방을 하신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예. 그리고 직접 점심시간에 환자분들이랑 같이 또 나가신다고 예. 알고 있는데 예. 맨발 걷기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게 또 좀 궁금해요. 예. 네. 제가 충북 괴산으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됐어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서 네. 그때 어떤 기사를 읽었냐면은 말기 간암에서 1년 반 만에 완전히 회복되신 분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네. 이게 이제 이주선 씨라는 분인데요. 청계산에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하고 청계산에 맨발 걷기. 예, 하고 네네. 그런 분의 기사를 읽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계속 자연요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 있었고 이런 난치병을 치료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받아들였던 네. 거예요. 그래서 마침 괴산이 자연이 굉장히 많은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네. 거기서 제가 한번 시험적을 해본 거예요. 제 저원차. 네. 네.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뭐 효능에 대해서 뭐 모르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 근무하던 보건지소 뒷산이 야타마한 야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맨발 걷기를 해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근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서울 쪽으로 오게 되면서 네. 까먹고 있었어요. 잠깐 예, 잊고 있었다가. 잊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환자한테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저도 할 생각이 네. 못 하고 있었던 거죠. 네. 환경이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 서울로 이렇게 보니까 막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론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까먹고 있다가 2019년도에 저희 한의원 밑에 이제 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씩 내려가서 이제 건강 서적들을 보곤 하거든요. 네, 여기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최신 어, 동향을 알아봐야 네네네. 되니까. 그런데 그때 박동창 회장님의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한 책을 본 거예요. 맨발 걷기의 기적인가? 네, 맞아요. 저도 그 책을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까 하면서 내가 옛날에 봤었던 건데 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그래서 책을 보는데 굉장히 이렇게 어떤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모산에 한번 가봐야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 때 네. 저는 이제 여름 휴가 같은데 단식을 하거든요. 와, 예, 간식. 단식을 해요. 제 몸에 휴가를 주는 거죠. 아, 맞아요. 예. 몸에 휴가를 줘야 예. 되는데. 항상 먹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갔는데 대모산에 간 거예요. 단식 네. 중에 아, 단식 중에 갔어요. 네. 근데 맨발 걷기를 그때 진짜 오래간만에 처음 했는데 단식을 한 상태인데 네. 맨발 걷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나 몸이 기운이 나는 거예요.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고. 아, 그래서 이게 맨발 걷기 효과를 제 몸으로 체험을 한 거죠 그때. 아, 근데 제가 그러고서는 그 다음 날부터 네. 제가 모든 환자들한테 맨발 걷기를 처방하기 시작했어요. 아,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박동창 회장님이 네. 그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정말 열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아,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냐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또 정말 스스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저희 같은 의료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환자들한테. 아, 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솔직히. 이런 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저희 같은 의료인이 해야 될 일인데,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정말 반성하고, 내가 한의원에서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맨발 걷기 운동을 많이 알려야겠다. 네, 이런 그때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 계속적으로 저도 스스로 실천을 하고, 네. 왜냐면은 저도 환자들 많이 보다 보고 바쁘다 보면 굉장히 또 힘들고 그쵸, 스트레스 맞아요. 받거든요. 근데 점심시간 때 점심 간단히 먹어요. 굉장히 간단히 먹고 맨발 걷기 하고 나면 완전 재충전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쵸. 이제 오후 진료. 오후 진료를 예. 그때 뭐 낮잠을 자는 분들도 있긴 네.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제 컨디션을 또 이렇게 최상화로 만들어야지 또 환자들의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제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환자들을 그쵸. 네. 한대 열심히 치료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있고, 맨발 걷기.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네. 이제 환자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자연요법으로 태극권과 이런 오금이 같은 그런 기공 같은 것들을 이제 하시라고 저는 권해요. 그렇게 예. 추천을 좀 해주시는 편이세요. 예.